노시경 작가가 나가사키의 평화의 샘에서 쓴 글입니다. 이 분수대의 이름을 읽어보니 평화의 샘이다. 분수대 전면의 검은 석판에는 원폭 투하 당시에 물을 찾아 헤매던 한 소녀의 수기가 옮겨져 있다. 이 수기로 인해 이 분수대가 공원에 남겨진 것이다. 그 소녀의 수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목이 말라 참을 수가 없었다. 물 위에는 기름 같은 곳이 한 면에 떠 있다.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서 결국 기름이 떠 있는 채로 물을 마셨다. 원폭 희생자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갈증이었다. 원폭의 굉장한 열 때문에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 수분이 모두 마르고 몸은 타들어갔던 것이다. 당시 극심한 열상을 입은 원폭 부상자들은 물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나갔다. 그래서 이 공원의 큰 분수는 당시 희생자들의 원혼이 갈증을 모두 해소하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 분수대의 물은 몸이 타들어가던 부상자들을 달래기 위해 오늘도 하루 높이 솟아오르고 있다. 평화공원에는 유난히 물을 소재로 하는 조형물이 많고 조형물마다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갈증 속에 죽어간 원폭 희생자들이 저 세상에 가서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위로하기 위한 조형물들이다. 평화의 종 앞에도 수많은 플라스틱 생수병이 놓여 있다. 이 생수병들은 목이 말라 죽어간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함이다. 평화의 종 아래에 세워진 청록색 비석도 물에 젖은 형상을 하고 있고 비석에 물을 적시기 위한 플라스틱 양동이까지 놓여 있다. 오늘같이 비가 온 날에는 원폭 희생자들이 원도 없이 물을 마셨을 것 같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개발하려는 모든 나라들의 핵무기 포기를 호소합니다. 라디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그 3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여주 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몇 가지 그 주제들이 있었는데 없어서요. 그냥 오늘 뭐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핵 얘기하자 여기까지 왔네요. 뭐 저기야? 저희가 예고를 하면 다다음번에는 그 좀 주제 실종 횡설수설 뭐 축제들을 거의 여주군 주도로 그냥 거의 뺏어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도자기 축제도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시민신문에 광고가 굉장히 슬프게 났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닌가? 뭐죠? 그 광고를 낸 게 아니고 네. 내가 그냥 내 직권을 실어버렸어. 아니 그래서 그 광고를 봤는데 무슨 축제 같긴 한데 날짜만 그 축제 이름이 없더라고. 네. 굉장히 슬펐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앞에 거는 안 읽어보셨고. 아니 그 광고만 앞에 그 기사를 안 기사에 보면 저기 도자기 축제를 도자기 축제로 홍길동 여주 도예인 아부르지 못한 아버지를 그거 제가 거기 쓴 거 있는데 한번 누가 읽어주셨어요? 나온 김에 제가 어디 있어요? 그 저기 제대로 그 밑에 보시면요. 거기 밑에 홍길동 서자로 태어나? 그 밑에 여주 도자기 조합은? 예,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여주 도자기 조합은 서자로 태어나 한국 도자기단과 여주군으로부터 괄시받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도자기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사람들이 여주 도자기 조합에게 왜 상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자 여주 도자기 조합은 여주를 여주라 부르지 못하고 도자기 축제를 도자기 축제라 부르지 못하는데 물레는 차선 못하고 도자기를 굽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네, 이게 원래 뭐야 이거? 홍길동 전에 원래 그게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글 공부를 해서 무엇하고. 도예인의 율도국은 그럼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내일 대보름 행사인데 대보름 뭐 제가 그래서 그 특집으로 다 몰아서
빼앗긴 축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 네. 다음번이나 뭐 다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뭔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북한이 아까 오거담당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중학교 교사 아오지라고 하시죠? 아오지 그쪽에 있는 거 중학교 교사인데 한문을 가르쳤었던 교사예요. 중국어 한문을 가르쳤던 교사인데 중학교 교사 월급 갖고 쌀을 4kg밖에 못 샀네. 그러니까 배급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학교 교사가 본업이 아니라 장마당에 와서 장사하는 게 본업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 한 30명 정도 넘게 이제 인터뷰를 직접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안 쓴다는 얘기, 신경을 위해서. 아니 근데 봐봐, 이 교사가 뭐냐면 거기 학교에 뭐 교사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은 장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과외를 하지 왜 자기 배운 아니, 과외를. 우리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많지는 않은가 보다. 그래서 나는 그 교육률 되게 센 걸로. 교육열이 왜 그래? 여기도 특권층들은 또 과외할 거란 말이야. 과외를 해야지. 북핵으로 돌아갑시다. 북핵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과외하다 걸리면은 이거 있어요. 북한에도 과외를 하는데 과외하다 아오지 걸리면은 앞에 교사로 있다가 아오지 탐방으로 가나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냐면은 먹을 것도 없어서 맨날 앵벌이 해갖고 뭐 앵벌이 해갖고 먹고 사는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갖고 그래 미사일을 만들고 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때 김대중하고 노무현 때 이거 꼬부쳐갖고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게 세력 구도가 진보와 보수의 세력 구도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보통 진보라고 하면 사실은 핵이란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찬성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자유권이라는 거기 진보 아니에요. 그래 아니라고 합시다. 우리가 일부 자유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핵을 찬성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국 꼴통들이 실제로 핵무장하자는 지금 한나라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우리나라도 핵무장하자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 맥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애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도 또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우리도 무기를 더 사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이 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건 북한 애들이 핵무기를 만드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뭐냐면 핵무장을 하는 어떤 군비가 증가할 수밖에 군비 증강에 대한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은 진짜로 거기 노무현하고 김대중 때 꼽을 쳐갖고 뭐냐면 얘네들이 핵무기 만드는 건지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기 무슨 조웅 목사인가? 그런데 조웅 목사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박근혜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판이 일정하게 좀 근거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전 자유권에 대해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진보 진영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은 게 어떤 거냐면. 핵무기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 남쪽에 핵발전소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본 핵발전소 거기 사고 나가지고 후쿠시마. 후쿠시마 갖고 일본은 제로 핵발전소 제로가 갔다가 요즘에 다시 4개 다시 가동한다 하잖아요. 그거 다시 가동한다고 우리 남한의 거기 진보주의자들 되게 비판합니다. 근데 핵발전소도 안 되는데 무슨 핵무기를 말이 되냐고. 그죠? 그렇죠. 근데 북의 체제상 지금 자위권이라는 문제들 있잖아요. 북이 어쨌든 미국의 이제 위협이나 주변 국가의 관계상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이제 경제적 수준상 이게 구형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군비들을 그걸로서 국방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자유권 아니 지들이 무슨 자기권이 우리가 쳐들어갈 거냐고. 쳐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은 아니 이미 그 사실은 그게 북한이라는 체제가 실제로 그 갈등을 조장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미국과 북한의 갈등들은 실제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위협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지금 그 미국과의 대치 상황들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되면 실제 자위권이라는 측면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시기상 선택적인 조건들을 어디로 가져가는 문제겠지만 자위권이라는 부분을 아예 용인하지 않을 수 있는 안 돼. 자유권 우리가 뻥 좀 그만 칩시다. 그러면 좀 이제 일본 놈들이 뭐냐면은 북한이 거시기 한다고 자기들도 이제 공격 무기 한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이 쳐들어가 갖고 저딴 거 해갖고 거기 뭐냐면 북진 통일 뭐 이런 것 쪽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뭐 어렵게 사는 뭐냐면은 거기 북한을 잘 돌봐주는 중국이 있는데 중국 무시하고 갔다가 진짜로 세계 대전이나 혹은 또 중국한테 혼날 수도 있는 건데 러시아랑 같이 이렇게 힘 합쳐갖고 미국하고 맞서면은 미국 그렇게 뭐냐면 녹록지 쉽게 뭐냐면 할 수 없는 거 걸라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 북한을 뭐냐면 어떻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자위권 있어다면서 숨 뻗이고 사실은 지금 뭐냐면은 몇십 년 동안 어쨌든 북한 정권을 유지했던 이 김일성 왕조들이 뭐냐 자기들 국민들 삼시세 때도 해결을 못해. 그러니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박정희 거기 뭐냐면 이런 것처럼 정권이 바뀌는 우리가 61개 같이 이게 정권이 바뀌는 형태로 뭐냐면 북한이 뭐냐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흔히 말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남한으로 이렇게 다 북한 주민들 거기 탈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탈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짜로 기만 봐갖고 뭐냐면 저놈의 정권은 바꿔야 진짜로 김정희처럼 뭐냐면은 악마의 심장을 쏘았다는 것처럼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저 정권 바꿔야겠다. 김일성 왕조 바꿔야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 겁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그 독재체제 유지하기는 방편으로 그 뭐냐면 흔히 말해서 저런 뭐 그렇게 뭐냐면 여기 병정 국가 같은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성군 정치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핵무기 잘해갖고 좀 비싼 값에 팔아먹을까. 그래갖고 뭐냐면 30세 때를 해결할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아먹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이제 봉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중국 통이시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뭐 80년대, 70년대는 별 볼 일 없었죠. 미국에 비하면은. 근데 지금은 미국의 최대 채권 국가가 이제 중국인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기침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는 뭐 콧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콧물이 아니라 몸살을 알아요. 몸살이 뭐 그 정도 된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오히려 미국한테 북한이 미국한테 때렸을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좀 하면은 금방 피는 게 아닌가요? 경제 구조가? 근데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이제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지금 김정은이가 되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사실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하고 얘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 그 공산주의자 말 그대로 예전에 그 관계하고 얘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김정은은? 왜냐하면은 사실상은 이 친중 그 당시에 중국파나 아니면 러시아파들도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싸웠다는 거. 일제에 같이 싸웠다. 자, 김정일이는 동지 아들이야. 그렇죠. 그것까지는 돼. 동지 제가 봤을 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저는 그거하고 또 안 통한다고 합니다. 자국의 이익들이 어느 지점에 있냐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 북한을 열어주는 부분들은 근데 만약 그렇게 동지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지금 원산항이나 이렇게 항구 이용하는 것들을 독점적으로 해서 수십 년간 계약하고 그 부분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관계 흔히 하는 중국에서도 혁명 1세대예요. 북한의 혁명 1세대가 같은 세대였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밑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에 지금 실권을 잡는 사람들은 그런 쪽이 아니라 테크노크라트.
말 그대로 경제적 자본주의 아니 옛날에 김일성이가 정권 잡을 때 같은 혁명 동지였던 거기 연합파들 다 숙청하고 했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 뭐냐면 이건 북한 권력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 뭐냐면은 인간관계 그런 거 없는 거야. 사실 연합파한테 뭐냐면 김일성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은인이지. 전쟁할 때. 은인이지. 근데도 그러니까 나라가 중국과 북한하고 관계는 김정은이가 좀 싸가지가 없어서 뭐 그런 게 아니야. 뭐 거기 혁명과 관계가 후세대가 아니고 뭐냐면 북한하고 중국과 관계는 세계의 어떤 그 정치 역학관계에서 서로가 어떤 필요한 거고. 그래서 중국도 여전히 북한이 필요한 이런 거죠. 중국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핵이 나왔을 때 사실은 거기서 중조 협정에 대한 얘기가 중국 쪽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 중조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냥 흘려 들어왔잖아요. 중조 협정을 파기 이게 뭐냐면 북한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중국하고 북한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김우중 전에 대우그룹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 북한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때문이거든. 중조 협정에 의해서 이게 넘어가는 건 관세가 없어요.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중국 애들이 매겨서 이렇게 그 협정에 의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휴전이라는 상태에서는 중국하고 북한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말 그대로 전쟁에 같이 동참해서 자기들끼리 봤을 때 연합군이라는 개념이라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북한에 있는 휘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을 거의 휩쓸어가는 게 중국에서 휩쓸어가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죠, 사실은. 그냥 나라들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저도 이제 특히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은 대국민 워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보면은 아주 테란이 아주 부자가 되거나 지독히 가난하거나 할 때 핵무기를 만들거든요, 게임에서. 왜냐? 지독히 가난할 때 나 건들면은 너 친다. 한 방으로 요거를 그러니까는 얘가 게임은 뒤집히지 않지만 나 건드리면 너 쟤한테서 너가 피해를 받는다는 삼각적인 관계. 어떤 그냥 게임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부자기 때문에 계속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사적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면은. 그럼 자위권의 인정인가요? 아니, 그런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게임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냥 게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제 북한이 지금 얘기 아직 아까 왔는데 잠깐만 뭐냐면 군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나라에도 조갑재 의원 저번에 나와갖고 조갑재 씨가 나서 핵무기 막 그런 얘기 했듯이 그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이 그쪽 파트에서는 골수적으로 이거 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리스 보셨나요? 거기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자꾸 안보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북한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 숫자의 군대를 보유하고 문장 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그 자체만 갖고도 쪽수만 많으면 뭐야 사실. 그 자체만 지금은 보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니까. 아니 일단 그 자체가 기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 얘네가 왜 핵을 연연해? 얘네들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걔네들 입장에서 막가파시게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왜냐면 북한은 되게 대단하게 많은 무장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여기 남쪽의 꼴통들이 얘기하는데 보세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흐름을 보시면은 뭐냐면 보병 많아봐야 기병한테 말바꾸에 아작이 났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인 전력의 차는 쪽수가 아닌 거죠. 이미 남북한 그 문제는 군사력을 따질 단계는 그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이 핵무기는 저는 자위권이라는 측면 때문에 사실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자위권이 아니고 정권 유지의 긴장 조성용이다 이거죠, 사실은. 저도 그 지점은 사실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의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불안정한 거잖아요. 김정은 체제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사실은 시선들을 좀 가리고 이 부분들을 앞으로만 그 전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먹고 그냥 배고프지만 잘 나갈 수 있어. 이거 하나가 핵인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90% 80% 비율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국제적인 관계상 이 자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10%의 비율도 없냐? 전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내부적인 속성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핵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지금에선 가장 최첨단화된 그 무기인 거고 이 부분들이 그 북한이 남한과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남북한의 전쟁을 치르는 관계라고 한다면 핵무기 자체가 우리가 자유권이라는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들은 실제로 북한과 남한이 대치적 관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적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남한이라기보다는 미국이나 뭐 이런 관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제력 봉쇄 자체들을 그 해내는 부분들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본토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핵적인 위력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위들이 일본까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만이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뻗댈 수 있는 하나의 꺼리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북한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미국이 북한을 자신의 주적이라 생각할까요? 아니지. 우리가 독립해서 싸우면은 그래 네가 10대 때리면 난 한 대 때릴 수 있어 뭐 이런 건 걸라 사실은. 아니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왜 주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그 봉쇄 자체들을 하는 키워드가 그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보면 가장 열받게 하는 놈이고 자기한테 위해적인 요소들은 미국인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북한이 이렇게 앵벌이 국가가 된 주요한 가장 일차적인 요인이 미국의 경제 봉쇄다. 뭐 이렇게 놓고 있는 거 걸라고. 이거는 진짜 북한이 이게 이 정권 잡은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봐보세요. 북한이 진짜로 이렇게 앵벌이 국가가 된 이유가 미국 때문일까요? 그 몇십 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그러니까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이 부분들이 모든 문제는 저는 그 내적 모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이 경제적인 운영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독재 국가든 독재 형태들이 실제로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장악하는 나라들이 원활하게 경제적인 성장들을 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적인 조건들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쨌든 최극빈 국가입니다. 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무역적인 그 부분들일 거예요. 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적인 기반으로서 이 부분 성장하기는 너무 피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을 팔아먹든 실제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면 군사적인 정보들을 팔아먹든 뭔가를 팔아먹을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봉쇄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봉쇄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아니 제가 그 지점에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봉쇄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국경이 바로 중국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이 얼마나 그 큰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하면은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미국한테 무슨 행패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 동족한테도 피곤하게 굴지 말고 니네 경제 좀 해서 그러니까 아까 박 사장님 얘기한 대로 내적인 좀 민주화를 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 스스로도 가능하지 제 얘기는 않느냐에 그 타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양심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보잖아요. 한 가장이 자기네들 거기 굶기고 있어. 그러면 정 그게 능력이 안 되면은 진짜로 안 되겠으면 야 니들 살기 찾아가라 그래야 돼. 지네 백성들 쪽쪽 굶기고 이렇게 하면 국정 닫아놓을 게 아니고 우리 정권은 우리 왕조는 너 백성들을 못 먹여 살리니 니들 살 길 찾아봐라라고 국경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양심 있는 마지막 유정자의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 저놈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대포동 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들이 실질적으로 타겟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일본 열도까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일본에서 바로 그 조총련을 조였다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생각하고 새끼들은 열도 치사한 거지. 그거.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목줄이 꽉 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일본은 오바죠? 그 새끼들은 그 인간 일본 오바인데 몰랐어. 거기 뭐냐면은 그쪽 해갖고 일본에 뭐냐면 무장을 뭐냐면 또 거기 뭐냐면은 어? 자. 도와주는 것을 하려고 아니 또 그게 아니라 건지 몰라. 그 일본 얘기는 그 쉽게 아고라가 아마 누구나 다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고라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일본에서 제3의 도시가 일본에 있잖아요. 조총련이라는 제3의 가장 세력이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양성적으로 그 북한으로 그 돈을 이렇게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내왔던 것이 북한의 엄마 굉장히 큰 그 발전의 요소라고 돼 있었던 건데 그게 그 저번에 무슨 사건이었죠? 하여튼 그 사건 이후로 꽉 그냥 조여놓은 상황이니까. 그걸 그렇게 단순화 시켜버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아까 제일 보면은 우선 두 가지는 정확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내부 단속력이면서 외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호인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벼랑간 자기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잘 끼찬 거 아니야. 근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문제 없이 되어 보이지만 거기에 뭐냐면 걔들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 넷이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내가 정일이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할까? 이랬다가는 세 명한테 물어 뜯겨요. 그럼 뭐야? 아 그놈 하나 세워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식회사야. 주식회사식으다가 딱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뭔가가 있어야 돼. 왜냐면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통해서 말 그대로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만들면서 자 우리 얘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긴장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다 만나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뭐냐면은 이미 우리나라 드라마에 특히 젊은 애들일수록 다 봤어. 북한에서 다 보고 넘어오는 거야. 네? DVD 장마당에서 DVD 다 사다가 다 보고 지들끼리 돌려보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는 입장 그러면서도 결국 그러면 여길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느냐 싶어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만 다 열어주면 좋은데 열어주면 안 돼. 얘네들은 왜 열어주면 안 되냐? 무슨 일이 없어지는데? 아니 일할 사람이 없어지잖아.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으로 보면 사실은 새끼 무당이죠. 새끼 무당이 작두를 타야 무당이 정식 무당이 되는 건데 작두가 뭔가 하면 이 작두가 사실은 핵이라는 부분들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실은 뭐 북한의 체제라는 저는 핵이 가지고 있는 자위권에 대한 요소들이 아주 없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저도 시선을 그렇게 한번 보는 건데 북한의 체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뭐 전혀 옹호해야 될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옹호해야 될 지점들이 한 푼도 없는 체제인 거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거야. 이제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배급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들 말로다 고난의 행군인가 뭐 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굶어 죽었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그때 우리한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 경수로 하던 건 지금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가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때 안 주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흥부처럼 넓은 집에 가갖고 거기 밥 좀 주셔 그러면은 여기 남한은 넓어 아닙니다. 충분히 줬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걸 하면서 고난의 행군인가 그걸 하면서 수없이 많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부 단속을 하려고 배급 시스템 무너졌고 그러니까 장마다 하고 텃밭 허용하고 여러 가지를 풀어주면서 대신 쪼이는 걸 하나 더 고안하는 거야. 요것들이. 그게 뭐냐? 생활청원하는 걸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면 저녁에 딱 모이면은 자 오늘 생활청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죽을 맛이 되는 거야. 아니 딴 얘기인데. 그 얘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한 1년, 2년은 괜찮았어. 오래되면 뭐냐면 이게 나중에 자기들끼리 머리 써요.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까고 적당히 서로 까고 이런 식이야. 서로 양해를 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긴장감에 계속 이렇게 내부적 지금 전쟁 모드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한 60여 년 가까이. 전쟁 모드를 한 60여 년 가까이 하면은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좀 더 센 거. 마약처럼. 마약처럼.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 수단으로서 자꾸 이게 강화하는 그런 스팀팩을 계속 먹이는구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약하니까 좀 더 센 거. 아니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하겠다고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죠? 진짜. 아니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새마음 운동? 아니 그걸 하겠대요. 현장 같은 거를 국민교육 현장처럼 해서
그 국민들이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한다고 지금 그 나왔어요. 김정은이 또 모델이야? 김정은이 모델이야? 그래서 거기도 독재자의 아들이고 여긴 독재자의 딸이네 정말. 남쪽도 리바이벌도 진짜. 북한 저희는 정말 그 북한 싫어하고 북한 핵무기 뭐 이런 거 다 정말 싫어하고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다 싫어요. 근데 남쪽에 이 그런 거 하지 마요 좀 제일 따라할 거야. 꼴감을 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명박이도 안 한 짓을 왜 이래 안 아니 국민대상 교육을 한다. 저기 좀 생활이 피지 않을까? 뭐 한학하시던 분들 사실 가르치려면은 옛날처럼 공맹사상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민족 증오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민단을 해외도 너무한다. 어쨌든 근데 자 몬스타 우리 이쪽에 뭐냐면 좀 저 결론적으로 제가 할 건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얼마 전에 또 근해 공주님이 뭐 핵무기가 없어서 소련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저는 거기 소련이 무너질 때 너무 고르바초프가 뭐냐면 거기 독재 국가를 뭐 해체해야 하고 진짜로 거기 이 미주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미주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가지고 소련 연방을 거기 해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순서 없이 두서 없이 돼서 사실은 그 중간에 소련 인민들이 대단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많이 희생도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거기 뭐냐면, 고르바초프를 조금 거기 뭐냐면 속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 뜻은 좋았으되 그 과정이 뭐 제대로 못해서 소련 인민들한테 너무 많이 고생을 시켰다 이런 생각인데 예전에는 많이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르바초프 진짜 대단하다.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놓으려고 진짜로 뭐냐면 자기 권력을 놓고 뭐냐면 자기 그냥 인민들을 위해서 그냥 민주사회로 만들려고 그냥 자기 권력을 놓았다라는 그 용기. 진짜 대단한 거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그런 거. 제발 거기 뭐냐면은 거기 좀 북한 왕조들 좀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정신 안 차리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저기 북을 우러러보면서 거기 뭐 종교와 같은 어떤 게 이런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시는 거기 자칭 뭐냐면은 진보주의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거기 뭐냐면 정신 차립시다. 진짜로 아예 그 뭐냐면 거기 남한의 핵 발전소를 많이 만들려고 그런 운동으로 아예 나오시던가. 북한 핵무기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북한이란 체제가 쉽게 붕괴되긴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북한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있고 김정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 모든 그 북한 정치의 그 근간은 유훈 정치잖아요. 사실은 하랩이 팔아먹고 애비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똥가루들을 군부에서 쫙 나눠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건데 굳이 이미 군부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여기서 더 다른 걸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북한 내부로 보면 김정은이를 침으로 인해서 그간에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유지돼 왔던 그러니까 김일성을 팔아먹고 살고 뭐 김정은 묘를 헐어가지고 그 살 뜯어먹고 살던 이놈들이 지금 굳이 김정은 체제를 갈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마다 세워놓은 건데. 그래서 아마 이게 쉽게 붕괴될 것 같지는 않아요. 박정희 정권과의 또 한계 차이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북한에서도 의사가 필요한 거죠. 김정일 의사와 같이. 남한에서는 거기 김정일 씨를 의사라고 안 보이지만은 한국 사회 변화로 볼 때는 충분히 뭐 그런 의사라고 할 만하죠. 근데 그쪽에도 좌파가 필요한 거네. 그쪽의 좌파, 그쪽의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파. 북한은 저기 좌파가 아니에요. 저기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병철 그다음에 이건희 그다음에 누구죠? 지금 이재용까지 넘어오는 삼성이 무너질까요?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가업이란 말에 저쪽 집에는 저쪽 집에는 저쪽 집 북쪽에 있는 김 사장네도 가업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그 공산주의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했었던 그 국가들이 무너지는데 공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정한 부분의 경제적인 향유와 자유야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련 연방도 해체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지 그 부분을 여기처럼 그 북한 애들처럼 완전히 이렇게 막 확 틀어져 막아놓은 상황에서는 그런 물결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가끔 이제 보면은 그렇게 탈북자 단체에서 이렇게 북한으로 달러 같은 거 중국 돈 해갖고 풍선 보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우리 라면 회사 같은 데서 잘 안 터지게끔 어떻게 라면을 보내가지고 진짜 왜냐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들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좀 먹고 살만 해져야 국민들이 이게 변화가 내부에서도 있지 않을까. 야 그러면은 거기 열기구구 이거 제대로 만드는 이건 또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먹을 거를 자꾸 뿌려놔야지. 뭐 뿌리고 나면 어쨌든 왜냐면은 사람이 그래요. 얘네가 자꾸 무기국가도 붙자는 거는 쉽게 해서 지네가 깨지는 거 알아도 우리 사회 싸움이 그렇잖아. 큰 놈하고 붙어서 깨지면 저는 열기구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라면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들고 괜하게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어쨌든 우리도 이 나라에서 북한이 아무리 정권이 나쁘고 도둑놈이라고 하더라도 깡패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체제들을 안정화시켜서 서로 간에 피해를 안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라면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라면 때문에 저 상처 입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기 열기구 얘기는 제가 농담이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봤던 북한은 체제가 안정화가 됐다 안정화도 안 될 거고 계속 긴장 관계를 가야 될 거야, 걔는. 안정화가 돼갖고 그다음에 남북 화해 무드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저거는 어쨌든 의사가 나오든지 뭐가 되든지 저는 붕괴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왜? 그거는 저쪽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면 이게 저 정권이 안정화되면은 우리 남한은 좋겠죠. 네. 그렇지만 북한 인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대충.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정은이만 죽여서 집안당석이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 지금 박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국정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지금 국내 정치만 지금 관심을 갖고 국가 정치를 관심을 하고 싹 쓸어버려야 될 놈들 저 위에도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정권이 만약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부분이 되기 전에 이미 그쪽에 있는 김정은이가 없어도 그 나머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주주들끼리는 뭔가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어떤 그런 부분이 돼요. 또 설사 거기까지 무너졌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개입할 게 뭐냐면 중국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협정에 의해서 걔네들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 걔네는 바로 전쟁 나자마자 바로 평양으로 입성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북한 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면은 지네가 가서 내가 옛날에 저 조선시대 때도 이놈들이 뻑하면 우리나라 땅에서 청인전쟁 왜 했어? 너네 내가 봐줄게 하고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뒤봐줄게. 그러면서 들어오면은 장악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부 진보를 자칭한 이 사이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의 자주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근데 실제로는 자주성은 개뿔이 사실은 모든 국가의 경제력과 정치, 그다음에 안보 문제들까지 실제로는 완전 우리가 남한을 북한의 미국의 식민지라고 해서 많이 욕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를 보면 훨씬 더 강하게 예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 북한이죠. 아니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주권이었어? 북한 인민들을 위한 자주권이었어? 지들을 권력을 유지하는 김간의 자주권. 김가 거시기 종교 왕조를 위한 자주권을 빙자한 거죠. 네, 오늘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또 마무리발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이 벼랑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근데 북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북핵에 대해서는 파지도 못하고 북한 정권의 언저리에서 그냥 시도만 막을 내렸어. 북핵 핵무기라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우리는 제작비도 영원이에요. 제작비 영원이라는데. 그래서 탐사보도도 할 수도 없고 지금. 일견으로다가는 한 부분에 지금 물러나시는 분이 했었던 것 중에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소득 한 3,000불 수준으로 하게끔 도와줘. 이 기본적인 틀은 나는 맞다. 있으면은 배가 부르고 득 따서면은 나쁜 생각 안 해.
그거 삐쳐갖고 핵무기 만든다니까 그거 일리 있다니까 한편으로.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나는. 그쪽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그 순간 그 얘기가 실제로 노무현 정부와 그 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햇빛 정책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수정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필요하냐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다음 거기 노무현 정권은 사실은 햇빛 정책 후퇴 속에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안 왔지만은 그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썼어요. 근데 저는 먼저 북한을 같은 동포로 보고 지원하다는 측면에서 햇빛 정책과 성격 같은 것은 대단히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 또 똑같이 또 한 대 만들까봐. 맞냐. 북한의 민주화라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꼴통은 이제 보수 우익들이 이거 전유물처럼 북한 민주화의 문제를 전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남한 진보 진영이 북한 민주화와 인권에 대해서 햇빛 정책으로 한편은 햇빛 정책하지만 한편은 민주화에 대해서 저는 그냥 저쪽 꼴통 우익보다 더 강하게 이것들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프랑카드 붙어도 우리도 붙여야 되나? 붙여야 되죠.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 가치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햇볕 정책이나 그간에 이제 그 일정한 평화 유지를 위한 그 수단들이 강구됐던 그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후에 저희가 써먹을 카드가 없어요. 선택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로 쟤네들이 저 꼴통들이 퍼주기식 아니었냐라는 것들이 진짜로 경청할 만한 것은 없냐? 저는 그 퍼주기가 저는 핵 개발로 갔다 안 갔다 전 그거보다 그래서 핵무기를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어쨌든 남북 간의 평화 체제들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남한에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북한과의 관계들이 이게 전쟁 날 것처럼 되는 문제들이 아닐 거다. 일본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남한과 일본이 전쟁 날 관계로 긴장 관계들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장 관계는 당연히 올라가죠. 긴장 관계가 핵무장을 하면 그것은 중국이 핵무장을 이미 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미 중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도 긴장 관계 때문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관계야.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핵무장을 하고 하나 북한이 그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 지점에서 햇볕 정책은 저는 의미 있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짝사랑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짝사랑도 괜찮다라고 아니 뭐냐면 저희는 이런 생각 우리가 과거에 햇빛 정책에서 진짜로 수정할 부분은 없느냐?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쪽에 쟤네들 퍼주기 있다는 것들이 그게 아니다. 근거가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해왔던 걸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데 무조건적으로 알레르기처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동포이긴 해요. 그렇지만 북한하고 남한은 사실 국가 대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에 우리 진짜로 한국에도 있잖아요. 진짜로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네 없네 참 상당히 진짜로 말이 많습니다. 세금을 더 걷네 없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이 생산물을 갖고 북한에 대한 주는 것은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지원한다는 것은 주는 만큼의 그거에 대한 권리 그것들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 권리 행사도 빚쟁이가 멱살 흔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평화 체제를 거기에 만드는데 제대로 기여하는 거 아닌가라는 장치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박 사장님이 좀 위험한 사고들이라고 보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지원의 문제, 해외 원조나 저는 국가 간에 이미 다른 나라로 유엔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다른 나라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민족이 중요하다는 개념들은 저는 예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이 여러 나라로 갈라질 수도 있고 여러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 북한에 대한 원조, 해외 원조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내부, 남한의 복지 문제 때문에 해외 원조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편협하게 그 사고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문제고. 의문점이 좀 하나가 드는 게 두 분 생각이 좀 이게 통일을 바탕을 두고 하시는 얘기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드네요. 저는 통일의 바탕이 없고 어쨌거나 통일의 바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통일이라는 문제들을 저는 궁극적인 목표로 저는 가져가지 않고요. 저는 일정하게 선차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상황에 안정적으로 내가 그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확신의 한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는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요즘 뭐 육자의 대변인 뭐 해갖고 쭉 그걸 볼 때마다 뭐냐면 100년 전 조선의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또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산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시간 30분 넘었고요. 그래서 이거 2부까지 해야 되나 이거? 아니야,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밖에. 그래서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살짝 찔러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적인 안정적인 그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전 정권들에서 했던 뭐 이렇게 뭐 한쪽에서는 퍼주기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 민족 공영을 위한 뭘 했다는 뭐 이런 건데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웬만해야 그냥 주지. 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지점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 1차 대전 때 누구죠? 이렇게 권총 한발 때문에 세계 막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엄청난 목숨들이 오스트리아하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인 엄청난 피해들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막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각자 나라들에서 싸울 만큼의 경제력과 싸울 만큼 무기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질근질했는데 총알이 한 방 터진 거거든요. 그걸 쏴야 또. 그런데 지금의 우리 상황 지역 정세들이 어떠냐? 일본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웬만큼 다 축적이 된 상태예요. 포스들이. 그래서 에너지들이 차갖고 뭔가 하나의 단추만 잘못 터지면은 서로 싸울 수 있는 긴장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 굉장한 경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힘의 균형이 지금 기우는 상황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북한도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을 해야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군사력, 군사파리들을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꾸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외부 경제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 어떤 반덤핑 관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얘네들 다 그래서 한 번씩 보여주는 거야. 나 힘 있는 나라야. 어떤 것까지 갔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이게 우리나라 근처로 왔다 하면은 뭐 전 국민이 불 끄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떤 걸 만들었냐면 둥팡 메토 이래 갖고서 여기도 항공모함 다 만들었잖아요. 아니 항공모함이 아니라 항공모함만 때려 부수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이제 빨리 정리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긴장 완화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 말씀 하실래요? 난 진짜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그러니까 우리 때는 당연하고 우리 세대까지도 말 그대로 좀 항상 우리 손주들까지도 좀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만큼은 또 그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머나. 아니면 어차피 마지막 발언이니까 각자 발언 의견들이 있는 거죠. 저는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받으신 분들이 좀 정치를 좀 정말 아주 좀 신뢰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김씨 아저씨랑 뭐 쌀 파는 문제 아니면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 모든 것을 탁 맡기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신뢰를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일이 많은데 하여튼 뭐 신뢰를 갖고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때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실 북한에서 한 번씩 떠들어 주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신문에 한 번 나왔던 게 지금 아직도 그거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려울 때 힘이 된 왼수라고 북한을. 그러니까 이 북한의 수국골통 세력과 남한의 수국골통 세력이 사실 맥이 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 인권이나 이 보편적 가치들을 사장시키고 자기네들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부분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접근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 괜하게 뭐 내정 간섭이다 뭐 어쩌다 뭐 해서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죠. 스스로 자기 검열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거 아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이 부분들이 제도적인 억압이나 권력적인 부분에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그 북한의 민주화라는 부분들을 우리 진보주의자들도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접근해 가야 되는 시기가 저는 됐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남북한 체제들이 어쨌거나 평화적인 부분들을 체제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바람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박 사장님.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통일이는 목표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도 그랬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통일된 나라는 수단입니다. 수단. 우리가 남한에 사는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더 행복한 어떤 사회 그게 어떤 거기 체제일까? 그래서 통일이 돼가지고 더 행복하면 통일하는 거고, 뭐 그게 또 뭐냐면 그 통일된 모습이 아니면은 덜 행복하면 통일 안 하고 사는 게 거죠. 뭐 사실은 사회 형태는 거기 미국처럼 연방적 국가도 있는 거고, 중국처럼 다민족으로 이렇게 사는 나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이게 통일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자전거 타고 남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자전거 타고 지금 유럽까지 횡단하는 그런 사회가 좀 이렇게 빨리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죠? 아니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자전거 타고 북한을 넘어서 교류를 해 러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 후손들이 살았으면 진짜로 거기 우리 후손들이 북녀하고 결혼을 하면은 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성적인 접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인류가 그 핵에 대한 경험이 암살조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 김정은이가 듣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야죠. 이제 참아서 자 인류가 핵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그 엄청나게 몇십만 명씩 그 폭탄 한 번에 죽어서 그런 인류의 쓰라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 발전소에 의해서는 후쿠시마, 그다음에 체르노빌, 그리고 뭐 스리마 이런 발전소를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그 뭐 죽고 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쓰라린 그 역사의 경험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제대로 뭐 통제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제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핵은 가능하면은. 그래서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 반대하고요. 남한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미국, 뭐 중국, 인도, 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란에서 뭐 개발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데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좀 핵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길 바랍니다. 네. 이 기자님 핵무장 하셨는데 이 기자님의 뭐가 돼? 네, 그럼 돈 주고 사재니까. 네. 오늘 8번째입니다. 여주 라디오 8번째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발 들어주세요. 네,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 김정은이가 들으면 큰일 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 사장이나 나나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근데 갑자기 돌연사 하면은 북한에서 혹시 뭐가 복치 있는 집을 잘 봐.